나 좀 못하면 어때? 난 지금 나이랑 상관없이 난 초보자예요 라는 생각으로 막 지르고 그냥 마구마구 실험하고 네. 실수하고 시행착오를 거칠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 용기가 중요하구나. 네. 외국어 공부에. 그럼요. 뻔뻔해야 돼요. 눈치가 빠르고 뻔뻔해야 돼요. 어. 안녕하세요, 보라보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손민아입니다. 네, 오늘 오신 분은 정말 유명한 분을 모셨는데요. 네, 손민아 작가님이자 아나운서님이자 대표님이자 여러 가지를 요즘 소위 말하는 엔잡러를 하고 계신 장본인이신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방송인 또 과거 아나운서였고 네, 글을 쓰는 작가이고 또 강연가이기도 하지만 네. 최근에는 또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쩌다 보니 1세대 엔잡러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네요. 1세대 엔잡러. 네. 네. 네, 작가님께서 이번에 조금 평소에 이제 여행 관련된 에세이를 많이 써주셨는데 외국어 수업 공부 학습서라고 해야 될까요? 학습서를 내주셨어요. 네, 책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 책은 일단 제목이 손민아의 나의 첫 외국어 수업인데요. 네. 사실은 저는 방송을 오래 했고 네. 뭐 다양한 사회 활동을 했지만 가장 큰 열정을 가지고 한 일 중에 하나는 외국어 공부인 것 같아요. 공부요? 대학 때 전공도 그거였고 네. 사실 저의 숨겨진 이력 중에는 네. 아나운서가 되기 전에 네. 영어 선생님을 한 적도 있고요. 아. 그래서 항상 저에게는 외국어가 제 삶의 일부였는데 네. 그거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책으로 펴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그러나 언젠가는 꼭 한 번 하고 싶은 일이었고 네. 그래서 저의 첫 외국어 수업이어서 나의 첫 외국어 수업이기도 하고요. 아. 그리고 또 독자분들이 처음으로 손민아라는 사람에게 들어보는 첫 외국어 수업이기도 하고 또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는 네. 많은 분들이 외국어 공부를 하다가 네. 어떤 동기부여가 필요하거나 네. 내 학습 방법이 뭔가 잘못됐나 이럴 때 네. 진짜 곁에서 누가 토닥토닥 하면서 응원해주는 존재가 필요할 때 이게 도움이 됐으면 해서 쓴 거여서 네. 처음에 외국어 공부를 할 때 그 열정과 네. 그때 마음을 떠올려 보실 수 있도록 하는 책이다 해서 나의 아. 첫 외국어 수업입니다. 어떻게- 제가 30년 동안 와. 다양한 외국어를 배우면서 네. 저만의 어떤 시행착오를 겪고 정말 여러 나라에서 여러 분들에게서 배우고 또 느낀 것들을 네. 이렇게 종합해서 네.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그런 학습법들을 모아서 넣어놨어요. 와, 근데 공부 경력이 30년이라니. 그러니까요.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대단하신 것 같은데 이게 영어 공부를 아마 한 번도 안 영어뿐만이 아니라 외국어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학창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맞아요. 성인이 되고도 계속 이제 뭐 취업 준비를 할 때도 필요하고 취업하고 나서도 필요하고 계속해서 이제 외국어는 하게 되는데 끝까지 하는 경우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영어 공부의 끝이라는 게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외국어 공부는 사실 끝이라는 게 없죠. 그쵸. 네. 그리고 완벽이라는 게 없고 완성이라는 게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일이라고 여기다 날짜를 적어놓은 거는 네. 100일 동안 공부를 했을 때 무언가를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네. 그거는 불가능해. 한국말도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 못하죠? 있나요? 없죠. 못하죠. 네.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계속 진화를 하고 있고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완벽하게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네. 사실은 환상에 불과하고요. 네. 그런 걸 떠나서 어느 정도 내가 혼자 힘으로 공부를 지속해 나가면서 즐기면서 평생 이 외국어를 내 것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힘, 그것을 만드는 시간이 100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한 가지 오해를 풀자면 네. 제가 뭐 조기 교육을 받았다거나 네. 뭐 어렸을 적에 부모님하고 뭐 저희 부모님이 외교관이라는 헛소문도 있더라고요. 저 이따 여쭤보려고 네, 했잖아요. 전혀 그런 거 아니고 음. 한국에서 그것도 서울이 아닌 지방 도시에서 네. 교육을 받고 성장을 했는데 중학교에 아. 들어가서 처음 알파벳 배웠어요. 아. 그렇게 하고 또 처음 스페인어는 해봤네요. 네, 스페인어는 대학에 들어가서 전공을 한 거고요.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네. 사실은 학습 방법을 제대로 알면 네. 그 100일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내가 홀로 소개할 수 있는 기초를 닦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꾸준히 그냥 나의 친구로 가는 거죠. 계속 그- 같이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뭐 이탈리아, 뭐 앞으로도 더 배우고 싶은 언어들이 많은데 네. 그런 것들을 제가 직접 해보고 알기 때문에 네. 방법을 제대로 선택하면 되는구나. 아.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게 학습서의 역할을 하지만 네. 더 중요한 거는 기존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던 것들하고 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쵸. 예, 그러니까 보통은 듣기와 말하기는 네. 나중으로 미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쵸. 문법부터 하고. 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이 뭐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이런 영역들은 모두 다 동시에 시작해서 어쩌면 듣기, 말하기가 먼저 시작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기존에 갖고 계신 생각에 어느 정도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고 그러나 실제로 다 증명이 되고 네. 제가 또 실천을 해본 직접 해본 네, 제 장본인 경험에서 우러나온 그런 이야기들이어서 네. 사실 제가 생각할 때 그동안 제가 해왔던 일들이나 제 삶에 주어졌던 기회들을 생각하면 네네네. 인생에서 제일 잘한 선택 같거든요. 아, 언어 공부를 한 거는. 언어 공부. 네, 외국어를 공부한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의 차이는 너무 커요. 아. 그래서 요즘처럼 네. 또 어려운 시기에 네. 막 사교육 열풍에 시달리지 않고 해외 유학도 못 가고 집에 gat혀 있는 것 같은 이런 그 전염병의 시대에서 네.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삶에 기회들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가 되는 네. 이런 인생 최고의 무기를 나만의 힘으로 자립적인 힘으로 얻어낼 수 있을까? 네. 그 방법들이 많이 궁금하실 거거든요. 그리고 네. 지금이 사실 저로의 찬스입니다. 아.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내 환경이 조금 뭐가 부족한 게 있더라도 네. 나에게 뭔가 걸림돌이 있는 것 같지만 네. 나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그런 것을 키울 수가 있다. 네. 라는 기회? 자신감을 드릴 네. 수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요즘에 딱 기회에 책 읽고 약간 동기 딱 충전하시고 외국어 공부를 하셔서 지금 같은 시대에 약간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최고죠, 지금. 네. 사실. 네, 저로의 찬스입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많은데 네. 실제로 그 이제 외국어 공부를 그렇게 이제 뭐 유학 같은 거 없이 직접 그냥 하셔가지고 나중에는 갔어요. 전공을 나중에는? 했으니까, 대학교 때. 지금 네. 실제로 몇 가지 언어를 구사하실 수 있으시죠? 지금 뭐 영어, 네. 스페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그리고 이탈리아어도 뭐 아직 네. 기초긴 하지만 배우고 네. 있고요. 네. 사실은 아직도 배우고 싶은 언어가 많이 있어요. 아. 근데 저는 제가 이 과정을 거치면서 네. 나이랑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 대여섯 개 정도 더 배우려고 꿈꾸고 있습니다. 그 책 초반에도 이렇게 나오지만 책 그 외국어 잘하는 할머니가 되는 꿈 맞아요. 네. 이 말이 너무 와닿았고 되게 멋있었어요. 지금도 되게 멋있으신데 실제로 뵈니까 감사합니다. 딱 그 문구를 봤을 때 아 나도 이런 꿈을 꿔보고 싶다. 저는 할 줄 아는 게 뭐 한국어라 공부해본 거는 영어밖에 없는데 영어도 사실 잘 못하고 그래서 자꾸 이제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쵸. 방법만 알면. 그래서 여러 가지 정말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아서 하나씩 네. 하나씩 여쭤보려고 해요. 네. 작년에 코로나로 좀 세계가 떠들썩할 때 네. 우리나라를 스페인에 이렇게 우리나라의 방역 활동을 알리시는 역할을 하셨잖아요. No sé, en Corea todavía estamos produciendo muchísimas tesis. No sé si 그렇게 된 계기나 약간 에피소드가 있다면 좀 자세하게 들려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럼요. 네. 그때 우리나라에서 한번 확 이렇게 다들 크게 놀랄 정도로 크게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가 맞아요. 조금 수그러들고 그게 유럽으로 이제 옮겨갔을 무렵이에요. 네, 네. 그래서 딱 유럽에 작년. 있는 사람들이 다 겁에 질려 있을 때 저한테 스페인 친구들이 부탁을 해왔어요. 한국이 방역을 아주 잘하고 있고 국민들이 뭐 특히 아주 시민정신을 발휘하고 있다는데 네.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스페인 사람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다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다. 네. 현재 스페인 정부하고 기자들은 너무 패닉 상태여서 그런 이야기를 취재해서 잘 전달 못하고 있는데 네. 넌 여기서 공부를 했었고 네. 스페인어를 할 수 있는 언론인이니까 이럴 때 한번 그런 역할을 해주면 어떠겠니라고 제 친구들이 얘기를 했는데 제안을 먼저 해주셨군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 말처럼 그런 그 정보를
세계가 공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방역을 잘하니까 이제 해외에서 어떤 말들이 나왔냐면은 중국 바이러스라는 말로 막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맞아요. 우리는 굉장히 사생활 침해를 해가면서 네. 많은 사람들의 삶을 감시해서 아. 그래서 방역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알려진 면이 있었어요. 아, 정말로요? 그래서 이걸 좀 바로잡고 싶은 음. 마음도 있었고 해서 네. 그 마드리드에 있는 기자 친구한테 제가 제안을 해서 우리 이렇게 그 짤막한 인터뷰를 만들어서 네. 각자의 소셜미디어 채널에다 올리자. 아. 그래서 그 친구는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저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올렸어요. 아, 그때 근데- 만드신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보고 네. 스페인에 있는 신문사들이 기사를 주르륵 냈어요. 오. 그 내용이 좋다고 생각했는지 아주 유명한 일간지부터 해서 그런 네. 것들이 기사로 나온 거예요. 아. 그러면서 그걸 보고 스페인에 있는 여러 방송사에서 연락이 왔고 네. 그 스페인뿐만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 그러니까 전 세계 스페인어로 쓰는 음. 모든 국가들의 모든 프로그램 중에 가장 시청률이 높은 네. El Espejo Publico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네. 제가 출연을 해서 이제 방송을 했고요. 아. 그것이 이제 막 라틴 아메리카로도 퍼져나가고 이러면서 네. 그 제가 일일이 다 언급하고 제 소셜미디어에 공유를 하진 않았지만 네. 정말 많이. 한 10개 정도 미디어와 인터뷰를 했어요. 와. 그래서 바빴답니다, 그때 사실. 아, 진짜 근데 바쁘셨겠다. 진짜 보람 있었던 거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네. 그 특히 이제 해외 교포들 같은 경우에 네. 한국이 너무나 그 사생활 침해를 해가면서 방역을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억울했었는데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걸 풀어줘서 진짜 고마웠다. 음. 그런 말씀도 많이 들었고 네.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 제 스페인 친구들 말에 의하면 네. 정말 한국에 대해서 다르게 보는 계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런 시기에 뭔가 조금이라도 쓸모 있는 일을 해서 네.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일이 계기가 돼서 네. 그 유튜브 채널에 많은 분들이 또 그 유입된. 찾아 네, 네. 오시게 돼서 네. 그걸 계기로 제가 국제적으로? 유튜버가 됐죠. 그래서 유튜버가 됐어요, 지금. 아, 이게 이렇게 듣고 보니까 어떤 하나의 에피소드이긴 하지만 그 기회의 문을 직접 여신 거네요. 그것도 그래서. 외국어가 열어준 거죠. 그러네요. 제가 만약에 스페인어를 할 줄 몰랐다면은 아무리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네. 기자라고 해도 네. 그런 방송에 출연하는 거는 그런 상황에서 힘들었을 거예요. 그 외국어를 평소에 좀 공부해두면 찾아올 수 있는 기회가 이런 사례 말고도 좀 많을 것 같은데 그럼요. 네, 다른 사례들이나 아니면 주변인 분들이나 아니면 직접 겪으신 일들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네. 뭐 이를테면 네.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어요. 음. 방송국에서 일을 할 적에 네. 제가 언어를 한다는 그런 특성 덕분에 네. KBS에 입사해서도 맨 처음에 맡았던 그 프로그램이 네. 아프리카에 한 달 동안 파견을 가는 거였어요. 네. 정말 남들은 네. 방송국에 몸이 묶이면 네. 마음대로 어디 지방 출장 가기도 힘든데 네. 세상에 직장 생활하면서 누가 아프리카에 가서 한 달 동안 여행을 할 수 있겠어요. 되게 좋아하셨겠네요. 네, 그렇죠. 좋은 온 기회였던 그 거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체를 다 돌면서 너무 재미있게 여행 프로그램 찍고 왔거든요.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아이잭 스턴 같은 사람, 요요마 같은 그런 예술가를 네. 인터뷰했다거나 마이클 잭슨이 한국에 왔을 때도 제가 담당이었고 네. 뭐 기타 등등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근데 뭐 예를 들면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전문적인 기술을 지닌 직업인데 네. 언어를 할 수 있으면 네. 그것이 어떤 그 다리 역할을 해서 네. 세상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오. 제가 잘 아는 그 프랑스에 그 의사분이 계신데요. 네. 프랑스 의사. 네, 프랑스 의사분인데 어렸을 때부터 스페인어 공부를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프랑스어를 하고 영어를 하고 스페인어를 하니까 네. 성형외과 의사이신데 네. 이분이 이제 귀가 없거나 귀를 다친 사람들의 귀를 만들어주는 아, 전 세계 몇 명 안 되는 성형의예요. 아. 그런데 그냥 본인이 앉아서 오는 환자만 받는 게 아니고 평생을 1년에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한 달은 아프리카, 한 달은 남미에 가서 정말 수도 없는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봉사활동을 하셨어요. 의료봉사요? 네. 아. 그런데 그게 가능한 게 맨날 만약에 통역사를 데리고 다닌다고 하면 그런 네. 일은 불가능했을 텐데 진짜. 정말 뭐 이를테면 아프리카의 어떤 그 부족 간의 어떤 그 큰 그 싸움이 나서 네.
그 마을 사상자가. 안에 있는 모든 여자들의 한쪽 귀를 다 잘랐어요. 어머, 그런 일이 실제로. 네,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네. 이분이 가셔서 그 모든 여자들에게 다 귀를 다시 만들어주고 오셨어요. 이게 정말 감동이죠. 네. 그런 일도 있고 네. 또 제가 아는 그 친구 중에는 변호사가 됐는데 네. 이 친구도 외국어를 잘해요. 아, 특히 이제 외국어. 스페인어를 해요. 네. 그러니까 원래 스페인어 전공자인데 나 뒤늦게 변호사가 됐는데 네. 스페인어를 잘하는 변호사가 없다 보니까 음. 그 분야에서 자리를 잡는 게 훨씬 더 쉬운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네, 그래서 어떤 일을 네. 하든지 네. 외국어를 잘했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그 무대가 확장되니까 네. 예를 들면 한반도에서만 어떤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지구 전체가 내 무대가 되고 네. 친구도 5천만이 대상이었는데 네. 70억이 되잖아요. 멋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차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언어를 갈고 닦아 놓다 보면 어느 순간에든지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모멘텀은 네. 찾아올 수밖에 없다. 모멘텀. 네. 굉장히- 그리고 특히 또 희귀한 언어를 할수록 네. 자기만의 그 어떤 스페셜티를 만드는 게 가능해지죠. 특이할 수 네. 있네요. 뭐 여러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언어도 물론 좋지만 만약에 남들이 흔하게 선택하지 않는 것을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다면 네. 희소성의 가치 때문에 네. 또 더 많은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좀 궁금한 점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공부를 해도 유학파들이 요즘은 많잖아요. 유학 갔다 오거나 아니면 외국에 살다 오거나 그런 분들 그런 환경을 이기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요? 그런데 언어를 잘한다는 것은 네. 꼭 그 현지에서 네. 갈고 닦은 뭐 청음이나 발음 실력만 갖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네. 성인이 되어서 외국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완벽한 발음을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네. 내가 과연 어떤 논리성을 가지고 네. 얼마나 단어 선택을 잘해서 네. 너무 뭐 그 현학적인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네. 간단하지만 아주 명확하게 내 의사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오히려 더 효과 좋은 네. 그런 그 연설을 할 수 있고 토론을 할 수 있고 누군가 뭐 협상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제가 허핑턴 포스트라는 곳에서 일을 했었는데 네. 유명한 미국의 언론이잖아요. 네. 네. 그 언론사를 만든 아리아나 허핑턴이라는 그 네. 대표는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뭐 10위 네. 안에 드는 분인데요. 무슨 일이요? 이분은 그리스에서 태어나서 네. 16살 때 영국을 갔어요. 그때 처음 영어를 배웠어요. 아, 진짜요? 그리스에서는 지금도- 영어를 안 쓰요? 네, 지금도 영어로 말을 할 때 굉장히 발음이 네. 이상해요. 그리스 사람 같이 말해요. 음. 그런데 그녀는 그것을 자기의 특장점으로 만들어서 아, 진짜요? 어떻게? 말로 대화를 했을 때 아리아나 허핑턴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 정말요? 네, 실제로 미국에 가서 캠브리지 대학 가가지고 네. 그 외국인으로서 최초로 토론회 클럽의 회장이었고요. 네. 멋있는. 당당한 거죠. 뻔뻔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셔야 되는 생각 그겁니다. 네. 외국인이니까 우리가 발음이나 언어 구사가 100% 완벽하지 않은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기주가 외국에 살다 온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내 발음이 더 후진 것 같아.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너무너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뻔뻔하게 나가셔도 됩니다. 그것은 어떤 그 언어를 구성하는 일부분일 뿐이고 네. 뭐 정확하게 뭐 아주 뭐 완벽한 이런 발음을 하는 거 그거는 사실은 언어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유일한 기준이 절대 되어주지 않기 때문에 네. 절대로 외국에 누가 살다 와서 조금 뭐 발음이 혀가 더 잘 꼬이는 것 같아 이런 거 절대 기죽지 마세요. 그건 정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공부하겠다고 유학을 가고 뭐 해도 네. 거기서도 또 공부가 안 될 만한 환경에 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이야기도 해주세요. 오히려 처음에는 조금 외국 가서 살고 그러면 남들보다 좀 빨리 귀가 트일 수 있는데 네. 그 문법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지 않고 네. 뭐 게을리하고 아니면 한국 사람끼리 몰려다니고 이렇게 해서는 네. 정말 그 수준이 일정 단계에 멈춰서 더 이상 늘지 않아요. 그 외국 갔는데도 그냥 한국인들하고만 편하게 식당에서 뭐 주문하고 이런 건 잘할 수 있겠지만 네. 정말 그 사람이 언어를 잘하느냐 저는 그거는 완전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이것이 뭐 단지 내가 한국에 있으니까 해낼 수 없는 일이다. 그것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환경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순서로 네. 하는 것이 중요한지 그리고
똑같이 단어를 외우더라도 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외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아신다면 네. 물론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하죠. 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언어가 뭐 어느 날 갑자기 생각만 한다고 뚝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그쵸. 행운은 아니기 노력은 때문에 해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지만 해낼 수 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해낼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에서 외국처럼 약간 환경을 조성하고 공부를 하는 또 노하우가 있다고 하시던데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건 반은 미쳐야 된다. 네. 전 그래서 반쯤 미치려면 어떻게 하는가 네. 재밌게 느껴야 돼요. 재밌게. 네. 무슨 문제를 풀어서 응. 시험 점수를 몇 점 내야지만 네. 생각하면 되게 지루할 수 있지만 네. 그냥 삶의 일부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그게 어떤 언어가 됐든지 간에 네. 그냥 제가 한국에 있더라도 제가 그 나라에 있는 것처럼 환경 바꿔버려요. 어떻게요? 뭐 휴대전화 그 언어 설정 아, 집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기기는 다 언어 설정을 제가 배우고 있는 언어로 하고요. 제가 그거 한번 해봤는데 굉장히 불편하죠. 처음에. 답답해서 바꾸게 돼요. 답답해요. 그래도 참아야 네. 됩니다. 아, 참아야 네. 되는구나.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잘 때까지 네. 틈만 나면 네. 계속 그 언어를 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그냥 아. 틀어놓는 거예요. 영화도 틀어놓고 음악도 틀어놓고 뭐 음. 유튜브 채널도 틀어놓고. 근데 그게 잠시 앉아서 쉴 수 있는 시간에 하라는 게 아니라 네. 눈 뜨고 일어나서 입 닦을 때, 아침에 차 끓여 마실 때, 아. 요리할 때, 설거지할 때, 청소할 때, 샤워할 때 계속 듣는 거죠. 거의 그냥 그 나라에 있는 것처럼. 한국에 있는 거랑 외국에 있는 거랑 차이점이 그거예요. 그러네요. 외국에 갔을 때는 그 말이 계속 들리고 들리니까. 자기도 모르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밥 먹으려면 해야 되고 네. 슈퍼마켓 가서 뭐 살려면 해야 되니까 네. 그런 환경을 스스로 만드시는 거예요. 아. 그리고 혼자서 어떻게 말하기 공부합니까? 거울이 있잖아요. 제가 거울 학습법도 여기 써놨어요. 저는 진짜 활용 많이 하거든요. 네. 시리하고도 얘기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정말 사실은 한 80%는 핑계일 수 있습니다. 아, 정말 듣고 보니 방법을 그러네. 찾으려면 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예를 좋아하는 들어서 저 이제 뭐 코로나 시대에 홈트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저도 외국 못 가고 계속 여기 갇혀 있으니까 네. 이미 갈고 닦은 실력들이 줄어들까 걱정될 때가 있잖아요. 네. 하루에도 몇 번씩 뭐 홈트 같은 걸 할 때 아니면 유튜브로 보면서 뭐 네. 요리를 한다 이럴 때 언어를 계속 바꿔가면서 저는 계속 외국말을 아. 들어요. 아, 그러면 홈트도 이제 외국인이 네. 하는 그걸 보고 따라하고 프랑스 사람이 하는 요가를 보고 따라하다가 요리도 요리 영상도 요리는 뭐 스페인 사람이 해주는 거를 보다가 기발한데요? 그리고 영어로 된 넷플릭스 영화를 보고 네.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해가 그 학습 중이니까 100%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괜찮아요. 그래도 네, 우리의 그 인간의 귀가 네. 처음에는 모든 소리를 다 이렇게 감지를 하다가 네. 모국어라는 것을 익히기 시작하면서 네. 나에게 꼭 필요한 그 모음만을 더 정확하게 인식하는 네, 걸로 좀 네. 이렇게 효율적으로 뇌가 음. 펑션을 하는 거예요, 기능을. 아. 그렇기 때문에 닫혀있던 그 소리들 때문에 성인이 돼서 외국어를 배우면 네. 그 소리들이 다 안 들릴 수 있어요, 처음에. 그래서 네. 이제 소음으로 들리죠, 네, 외국어 맞아요. 처음에 들으면. 네. 네. 근데 거짓말 같으시겠지만 진짜 해보시면 네. 아는데 계속 듣다 보면 그 음절이 이제 다 구분이 돼서 들리기 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한 3주 정도 내가 그냥 무작정 듣기를 했는데 네.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 네. 근데 갑자기 이번 주부터 예스, 노가 들리는 거예요. 아, 진짜 그런 일이 있나요, 정말? 네. 그러다가 이제 또 일주일이 지나면 인사말이 들리네. 그러다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표현이 자꾸 들려요. 그럼 또 이제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발전해 나가다 보면 네. 나중에 정말 어떤 책에만 치중해서 공부하시던 분들하고는 속도가 비교도 안 되게끔 사실 100일 정도가 지나고 나면 네. 듣기가 이제 자유롭게 되기 시작하죠. 제가 강조하는 거는 맨 처음에 듣기부터 하시는 거예요. 듣기부터요? 네, 보통은 문법하고 어휘를 먼저 하시는데 네. 그 순서를 바꾸는 순간 네.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이게 책에도 방금 설명해 주신 게 배경음악 공부법이라고 해서 조금 맞아요. 설명이 돼 있잖아요. 제가 그거를 예전에도 한번 학창 시절부터 그렇게 무조건 안 들려도 들어라라는 얘기를 듣고 출퇴근길에 이렇게 그냥 안 들려도 영어 팟캐스트 같은 걸 들으면서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잘 안 됐어요. 100일까지 지속하지는 못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하루에 약간 몇 분 하셨어요? 한 1시간 정도. 근데 그게 들어보세요. 한두 시간을 하긴 했는데 그 시간의 절반 이상은 거의 자요, 제가. 사실은 하루에 1시간을 했다고 그래도 아니면 뭐
반은 잤으면 30분을 했다 그래도 네. 100일을 했다면 네. 적은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처음에 아이들이 우리 말을 배울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얼마나 알죠. 많은 시간 동안 그 언어를 듣고 있는지 한마디를 처음 열 때까지 아이들이 옹알이를 하기 전까지 네. 거의 24시간을 계속 듣죠. 자든 엄마 눈을 말. 뜨고 있든 주변에서 계속 한국말을 하는 거를 계속 듣잖아요.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정말 막 한 10개월 지나고 막 이때부터 이제 옹알옹알 한마디씩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네. 그러다가 정확하게 발음을 하는 때까지를 생각해 보시면 턱도 없이 적은 시간을 들으신 거예요.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오다 가다 지하철에서만 들으면 안 되고 네. 일상생활에서 계속 들려야 돼요. 다른 음. 활동을 할 때도 계속 들려야 돼요. 이거를 저는 몇 번 하다가 아 이거 안 맞나 봐 이러고서 이제 포기를 했는데 네. 지금 듣고 보니까 다시 약간 좀 더 많이 더 미쳐서 주변 환경들을 바꿔놓고 그런 맞아요. 환경에 일부러 노출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것 네. 같네요. 과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결과를 봐도요. 네. 성인 학습자하고 어린이들 사이에서 네. 정말 가장 큰 차이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절대적인 시간의 부족. 아이들은 계속 뭐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리고 한 뭐 10살, 7살 이 나이가 될 때까지 계속 한 가지 언어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는 이미 성인이 되어서 하루에 1시간에서 공부하는 거 가지고도 며칠 하다 안 되면 안 된다고 포기를 하기 때문에 네. 절대적인 시간이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음. 또 하나는 아이들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안 들려도 이거 안 들려라고 불평하지 않고 그냥 계속 듣고 네. 뭐 말을 틀리게 해도 실수했다고 해서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고 계속 실수를 그쵸. 반복하죠. 아. 근데 어른들은 두려워서 네. 쪽팔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쵸. 바로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차이기 때문에 음. 그 두 가지를 버리시는 순간 네.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어요.